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고 사십니까? 많이.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웃고 사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음을 주는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엔 또 학교에 대학원생들을 가리킵니다. 졸업을 앞두고 4주간의 실습을 내보냅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가장 웃음을 필요로 하는 교도소에 가서 웃음을 나누고 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대에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몇 년째 수감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나누러 갔던 우리 학생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날엔 웃지 않더랍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둘째 주 아주 덩치 큰 학생이 덩치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가장 덩치 작은 아이를 딱 어깨를 치더니 네가 웃어. 그 아이와 함께 웃고 왔습니다. 3주째 변화가 왔습니다. 학생이 웃음치료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의도된 웃음, 우리가 억지로 웃는 웃음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축구공 하나를 제가 만든 공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서 그냥 던져주어라.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걸 빼앗긴 이 아이들은 정말 달리 가시는 게 없었어. 근데 그 축구공 하나를 들고 20명 전체 난리가 납니다. 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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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뒹굴고 그러다가 웃음이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4주째 안아주면서 울더랍니다. 즉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건 뭐예요? 웃음이었어요. 거기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물었더니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말씀만 하지 않았어도, 즉 자존심을 다치게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세 번째,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만 하지 않았어도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 남의 탓이에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 있느냐, 즉 부모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80%의 아이들이 난 우리 엄마의 웃음을, 우리 아버지의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예요. 즉 부모의 웃음이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부모의 웃음이에요. 아이의.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암 환자 웃음치료 전문가입니다. 놀랍게도 웃음을 웃기게 본다, 즉 한 번 웃고 나서 별것 아니네라고 웃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사실 하루하루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면, 반대로 웃음을 만나서 하루하루 좀 더 크게 길게 웃음을 지속적으로 나누신 분들은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 결과가 좋아졌지? 물론 웃음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대체약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웃음을 넣었을 땐 환자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첫 번째 S가 있습니다. 7가지 S 중에 첫 번째,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려면,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가 저는 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을 잘 자게 오는 물질이 바로 웃음의 비밀, 세로토닌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어머나 우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순간 나의 뇌에 뇌신경학 전달 물질의 일종인 세로토닌이 나오겠죠. 물론 도파민 등등등 뇌신경학 전달 물질 수많은 종류 중에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줍니다. 세로토닌의 역할이 행복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밤에 잠을 오게 만드는 물질이 뭘까요? 검은 점을 만드는 멜라닌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려면 속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주어야 돼요. 그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세로토닌인 것으로 많이 웃으셔야
세로토닌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잠을 잘 오게 만듭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이 웃음 교실에 오셔서 놀랍게도 간호사님 정말 잘 잤습니다. 화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제가 웃음 치료하는 그 날짜만큼은 그 다음날 그날 너무나 잘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13년째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불면증으로 진단했던 분들도 함께 잠을 잘 이룹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S가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뭐 아침이든 점심 때든 저녁이든 햇빛을 10분 정도는 꼭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선크림 정도는 뭐 쉽게 바르시고 그렇다고 해를 팍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주 좋은 햇살, 그 햇살을 받고 그냥 걸으세요. 그 정도의 10분 정도의 햇살을 받았다고 해서 피부가 확 노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이로운 점은 항우울제, 그리고 신경안정제 등등등 골다공증 예방, 수많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TV에서 선크림 이야기와 함께 햇빛 강하게 뭐 쬐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이면에는 햇빛을 꼭 쬐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를 못 보는 날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곧 6월 달이 지나고 7월이 되면 장마가 지겠죠. 햇살이 쫙 피는 날 여러분들이 어머 해가 났다고 기분 나빠하실 분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막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가렸다가 어머나 하고 한번 봐주실래요? 내가 해인 것처럼 준비, 가렸다가 하나 둘 셋 어머나 마주보고 네, 마주 보시고 웃으실 때 어떤 네 혼자 웃는 것보다 마주 보고 웃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웃음보는 정확하게 좌측 전두엽 A10 영역에 있습니다. 즉 나의 감정을 만드는 곳과 운동 영역을 지배하는 A10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웃음보는 4제곱cm 크기로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볼 때 웃음보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촉각을 이용한 웃음 기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머나 하시고 10초간 봐주는 게 중요해요. 금방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2초에 눈을 감아 버리시는데 세로토닌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주 보시고, 아니요 이렇게 숨겨 있다가 하나 둘 셋 어머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네 아주 이쁘세요. 그리고 세 번째 S가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마음의 S라인이 크게 그리시는 분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마음의 S라인이 좁은 사람은 얼굴 인상이 벌써 굳어 있어요. 옆 사람 보시고 어머나 한번 해보실 S라인. 준비 시작. 어머나. 네,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름 마음에 여유가 있다, 다소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환자분들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즉 직선을 이루고 있을 때 제가 본 환자분들의 특징은 건강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침대에서 딱 나무 토막처럼 누워 계셔요. 그래도 좀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적어도 내 몸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중환자실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엉덩이를 흔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즉 내 힘으로 엉덩이를 뒤집을 수 없으신 분들은 중환자실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웃음의 원리는 입꼬리를 올려라. 그리고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통증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말 근심 걱정이 뼈를 상하게 한다. 즉 암 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어줍니다. 어쨌든 어깨를 열고 나면 좀 더 나아져요. 어깨를 세웁니다.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즉 환자와 건강한 의료진의 차이가 바로 어깨 높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자들은 아프면 아파 죽겠어요라고 어깨를 숙여요. 그리고 가슴을 쭉 펴고 선생님 아파요라고 이렇게 가슴을 떡 열고 오는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차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아파 죽겠어요라는 내지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엉덩이까지 흔들게 한드는데 12주차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8주부터는 엉덩이 흔드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요. 놀랍게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을 가졌던 환자분들이 엉덩이를 흔들고 나면 살 것 같다라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엉덩이예요. 그런 것처럼 몸에 S라인이 있다면 마음의 S라인을 한번 그려보는데 스마일이 바로 그걸 뜻합니다. 마음의 S라인. 네 번째 S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여자 나이 35세를 기점으로 유연성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쭉쭉쭉쭉쭉쭉 하트를 그려서 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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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모든 동작을 최대 관절 범위를 넓혀서 15초 이상, 길게는 20초 동안 늘려주는 거예요. 쭉쭉쭉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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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쭉 마주 보시고 I love you. 네. 네 번째, 여러분들이 꼭 생활 속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냥 율동을 천천히, 아시겠죠? 쭉쭉 스트레칭 10초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더 20초 이상, 적어도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제가 웃음 치료할 때는 30초 이상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키워주셔야만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웃음 기법으로 스트레칭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포츠에 관련된 웃음 운동을 합니다. 맞춤형 근력 강화 웃음이라 하여 무게를 특별히 두지 않고 근육을 키우려면 실제 근육은 남성 호르몬 플러스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만이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한자가 된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근육이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저는 환자분들에게 반복을 통해서, 즉 어느 정도의 속도를 주어 맞춤형 근력 강화 웃음을 합니다. 잠깐만 딱 30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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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반복을 30번 이상 하셔야 돼요. 힘들어 못하겠다 할 때까지는 유산소 운동이지만 정말 마지막 힘, 이게 근력 강화, 즉 건강화 운동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S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누가 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환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여기 쇄골 밑을 한번 하실래요? 우리가 아기 재울 때 자장 할 때 이 부위가 우리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지점이에요.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이라 하여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하는 기법이에요. 여기를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괜찮아. 나는 날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옆 사람 보고 몰랐지. 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주세요.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힘든 환자분들에게 고마워,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우리 몸은 다 기억을 합니다. 즉 우리 뇌세포와 피부세포는 출발점이 같아요. 세포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에서 외배엽에서 출발한 세포가 바로 뇌, 브레인이자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마지막 논문을 준비할 땐 신경과 책을 펼쳐놓고 있고요. 신경과 의사는 마지막 논문을 펼치고 있을 때 피부과 책을 펼쳐놓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의아해서 찾아보았더니 실제 피부와 뇌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즉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피부도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촉촉해요. 여자는 사랑할 때 가장 이쁘고요. 남자는 사랑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S가 셀프 케어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여줄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준비 시작.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 우리 한 분만 해보실까요? 우리가 왜 하시고 자기 자랑 한 가지만 해주면 우리가 모두가 어머나 박수를 치시면 돼요. 한 번만.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은 왜라고 해주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웃음 치료로 14kg 뺐거든. 어머나. 네, 이런 것처럼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러셔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준비 시작. 왜? 그림을 잘 그리거든. 어머나. 예, 가족과 함께 이 웃음 기법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웃음 기법인데요. 저는 암 환자 한 분이 7년째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7년 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아들도 며느리도 아버님 굉장히 극진히 모셨어요. 3년 차쯤 되니까 가족도 좀 서뜸해지더래요. 그 관심이. 5년 차쯤은 미안해지더래요. 환자인 내 자신이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7년 차쯤 되었을 때는 더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도 없이 혼자 병원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호스피스실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길에 웃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서울대학교병원 웃음교실을. 그래,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또 어딘가는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 저 웃음소리를 내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나 환자가 되고 나서 저 웃음소리를 내 입으로 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한번 어떤 사람이 있나 와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기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기록을 해봤답니다. 나 6.25 그 배고픈 시절에 나 죽지 않고 살은 것도 대단하지. 나 그 가난한 시절에 아들 5명 대학 보낸 것도 대단했지. 그리고 내 친구는 진단받고 2년 만에 저 세상 갔는데 나 7년 동안 버텼으면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래, 나 대단한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그다지 슬프지 않더래요. 너무 억울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웃음교실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웃어야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난 뒤에 이래저래 건강해졌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고 밥도 잘 먹게 되고 주위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웃음이 뭐길래 이렇게 건강과 행복을 잡고 있을까? 그래서 의과대학 도수실에 가정의학과 근무하는 제가 근무했던 가정의학과 앞 길 건너 도수실이에요. 책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어의 헬렐레, 웃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해피이자 헬스예요. 21세기 누구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웃읍시다. 예. 네, 웃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웃음은 성공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많이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